네, 반갑습니다. 9월 25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요. 일신석재와 신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LNF 그리고 LD 디스플레이는 뉴스 테마 특징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은요. 한국조선해양과 네이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6종목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 종목은 대북 관련주네요. 자, 일신석재 먼저 좀 알아보죠. 일진석재는 이제 통일 그룹과 좀 관련된 부분이죠. 남북 경협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대북 관련주들은 이 종목들 말고도 더 많이 진단을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 뭐 내일도 종목 진단을 또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진석재를 일단 살펴보게 되면 18.94%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북 경협 또는 이제 뭐 이런 그 종전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이게 된다라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민간 교류, 그 다음에 경제 협력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기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상승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기대감이 확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 볼 수 있겠죠. 다만 조금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테마로 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테마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일단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조금 띄워놨죠. 지난번에 연락선 그 복원에 대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주가가 또 상승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단은 주가 흐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주에 봄이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추가적인 어떤 후속 조치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직전에 물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3,100원대. 자,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 매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 좀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은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지만 월요일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부분에서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장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대감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단기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이고요. 대신에 위쪽 라인대에서의 저항대, 그 다음에 매도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따라 들어가시면 매우 곤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원 한번 볼까요? 신원은 상한가입니다. 전고점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매수 물량 강하게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겠죠. 지금 전체적인 포인트는 능력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저항대를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개성공단 관련주죠. 물론 이제 개성공단 관련한 내용에서의 주가 상승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중국계 면세 시장으로 또 진입되는 그런 형태가 좀 있습니다. 하이난성의 면세점에 입점하는 내용들이 8월달에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쪽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옷이잖아요. 옷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옷뿐만 아니라 뭐 레저 산업 쪽도 당연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다라면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지금은 대벽 관련주로 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낸다면 긍정적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1년도 올해 초부터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내용이었고요. 그 시점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포인트고요. 일단 상황을 보게 되시면 잔량이 200만 주 이상입니다. 이 정도라면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놓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갭 상승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일진석재와 같은 내용처럼 대북 관련주들은 일단 테마로 움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타났을 때 강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일단 매도 물량을 쏟아내게 된다면 거기에서의 같은 어떤 리스크적인 포인트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3,000원대 넘어가게 되면은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100원대, 3,200원대 추가적으로 갭 상승이 나온 이후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 매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한다라면 매수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라면 매수가 주춤거릴 수밖에 없겠고요. 단기적 상승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규 접근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거라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데 그냥 유지하시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생각된다면 윗꼬리가 길게 달리거나 음봉이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을 같이 해보시는 것은 권장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대북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눈앞에 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단기적 이슈로 보시는 것이 일단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LNF로 넘어갈게요. LNF는 지금 그 배터리 소재 관련한 부분인데 시총 3위,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19.6%까지 올라가면서 19만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재료는 이렇습니다. 테슬라와 대규모 2차 공급 계약을 맺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강력한 이유였어요. 20% 정도 올라갔으니까 시총으로 본다면 제법 많이 오늘 상승한 부분이겠죠. 6조 원이 채 안 됐었던 상황이었을 텐데 20% 올랐으니까 요 정도에서 한 1조 원 정도 더 올라갔겠죠. 그러면 아마 한 5조 원대 후반에서 6조 5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을 텐데, 자, 지금 테슬라와 2차 대규모 공급 계약, 이거에 대한 규모가 5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시총을 상회하는 부분이에요.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 의견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증권사에서의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사실 수급 동향에서 본다라면은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떨떠름한 그런 형태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차익 실현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인들만 달라붙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좋은 소식을 통해서 매수 의견을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수급이 지금 차익 실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개인들이 들어갔을 때 올려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 매수 들어가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매수 의견이고 목표 주가도 26만원이다 라고 올려잡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열려있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내용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만원을 저점을 잡으셔도 되겠어요. 일단 갭 상승한 부분이고요. 18만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18만원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그런 포인트고요. 수주에 대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 나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조금 더 가시적으로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걸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8만원대 위쪽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라면 매도를 하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조금 더 여유있게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5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날은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홀딩 하시면서 5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만 좀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월요일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결국엔 주가는 이제 하락세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악재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 가격 하락, LCD 패널 가격의 하락, 이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에 LCD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 LCD 패널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는 잘 안 쓸 테니까. 요즘에 LCD 거의 안 쓰고 다 LED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전망치를 조금 밑돌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LCD 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 가격 하락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위기감이 높아졌다, 이런 것 때문에 목표 주가를 크게 내리는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LCD에서 OLED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OLED 쪽에서는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더 열려있는 부분이겠고요. 이제 점차적으로 넘어가겠죠. LCD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도태되기 때문에 결국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LCD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넘길 테고요. LED 쪽으로 더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LCD는 이제 좀
처리를 좀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LED 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서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하락되는 부분들이고 현재 시점에서 다가오는 부분은 LCD 패널 가격 하락에 따른 부분 때문에 어떤 수익성 악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주가 하락은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일단 지지라인대가 어디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될 텐데요. 그 가격대가 16,000원 정도에 있네요. 지금 19,000원인데 16,000원이라면 제법 많이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일단 매도 전략으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도를 통한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요. 신규 조건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다만 이 16만원대까지 굳이 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뭐 지지대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라인대도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8만원대 지지가 또 형성될 수, 18,000원대 지지가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18,000원대 지지가 유지가 된다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000원까지 지지선을 볼 것이 아니라 18,000원대 지지선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18,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16,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매물대에 대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16,000원까지 이제 18,000원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16,000원대 아래쪽으로 더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18,000원을 꼭 정해놓으시고 대응을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조건은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보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의 모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주회사 그런 개념이고요. 자,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현대미포조선도 있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있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현대삼호중공업이 또 상장될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자회사가 상장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지분 효과가 좀 이게 희석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IPO 공개를 하게 되면,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 다른 회사들이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지분을 나눠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100% 완벽한 그런, 내 거였지만, 이제는 나눠 먹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 그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LG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 때문에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LG화학에게는 악재가 됐었던 내용이 좀 되는 거죠. 지금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의 부분들이고요. 또 현재중공업 같은 경우가 뭐 일단은 공모가 대비해서 거의 2배 높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계속 또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모양새가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로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뭐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업황 개선에 대한 포인트들 당연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 좀 부담스럽고요. 자회사가 계속적으로 상장함에 따라서 뭐 계속 잘 간다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또 이런 식으로 변동을 보이게 된다면 뭐 지분 가치의 희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라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멀리 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주가 하락세는 계속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10만원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하기도 약간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요. 매도 포인트는 굳이 잡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은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거나 아니면 주가 반등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신규 접근을 하지 않은 쪽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규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세 보였었죠. 근데 카카오와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겠죠. 카카오와는 다르다. 선방하고 있는 네이버. 뭐 이런 식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랫폼이 일단은 규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규제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괜찮다라는 느낌들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이탈했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만 단기 급락이기도 하고요. 지금 나타난 이 악재가 직접적으로 큰 영향, 근간을 흔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험 판매가 중단됐지만 네이버는 또 현행률 유지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면 네이버의 모양새는 일단은 버티기만 잘하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지라인 때는 39만 원 정도 나와 있죠. 그러면 지금 가격대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려갔다가 반등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조금 풀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도 일단은 보유 관점을 통해서 이제 주가 반등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규제에 대한 부분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살짝 비껴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보유하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지를 해보시는 것이 낫다 생각되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일단 리스크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일 테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 전략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만원 정도 지지선 형성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매수하실 만한 타이밍은 아니에요. 일단 이평선이든 아니면 추세든 뭐든 정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나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홀딩하는 걸로만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해드린 것들은 신규 매수를 들어가기는 상당히 껄끄러운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들 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에 맞춰서 대응들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종목이죠. 일신석재, 신원, LNF, LG디스플레이, 한국조선해양, 네이버 6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휴일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